시작하고 이렇게 화면 공유하고 제 화면 잘 보이죠? 상호쌤. 네, 다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제 발표 화면 보이죠? 오케이. 그러면 어제 그 폴문부터 했잖아요. 그게 워낙 폴문이랑 이프문이 워낙 중요해서 다시 할게요. 그게 다시 설명하고 어제 한 20분 30분 했는데 10분이었나요? 그게 짧다 생각하거든요. 폴문이랑 이프문의 중요성에 비하면. 그래서 이거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그래서 쌤 그래서 화면이 왜 안 보이죠? 제가 공유를 했는데 내 화면 공유 다 했는데 쌤이 내 거를 눌러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고정 펜으로 프레젠테이션 이거 고정 해제. 걔를 고정 고정해. 해제? 여기. 그치. 걔를 네. 이제 걔 그러면 자, 폴문, if문, while문 어제도 들었겠지만 폴문은 내가 정한 범위의 숫자에 대해서 명령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if문은 이제 내가 정해준 조건문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참이면 어떤 명령을 수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else if 혹은 뭐 else를 가서 내가 정해준 조건이 아닐 때 else if로 가고 그 다음 그게 아닐 때 else로 가서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else if else는 내가 부가적으로 달 수 있는 거고 이제 if 문에서 if 문이 이제 있어야지 else if else를 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if 문이란 내가 어떤 명령문이 있을 때, 그러니까 내 명령문을 이런 조건 이하일 때 명령을 수행하라 이런 거를 이제 하게 해줘요. 그리고 while문은 이제 좀 뭐 저도 많이 안 쓰지만 어쨌든 쓸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while문은 어떤 변수의 범위 안에 있을 때 계속 어떤 명령을 수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뒤에서 설명할게요. 이거는 조금 이제 조금 복잡해서 이제 이제 루프 개념이랑도 연결돼서 이제 뒤에서 다시 좀 잘 설명해 볼게요. 그럼 이제 폴문의 정의는 이건 이제 매틀랩에서 정의를 해준 거예요. 지정된 횟수를 반복하는 for 루프 해서 만약에 for 인덱스 그러니까 인덱스라는 거는 내가 정해주는 그 변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짧게 봤지만 i는 막 1대 10 막 이런 범위를 정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i라는 인덱스에 대해서 이제 스테이트먼트를 무조건 다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1대 10, 이 밸류 1부터 10의 범위 안에서 무조건 다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if는 이제 이 조건이 적어준 이 조건이 참이어야지 이거를 수행을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폴문의 그냥 간단한 알고리즘은 i는 1부터 10까지의 범위를 정하고 i 1 연산해주고 2 연산, 3 연산, 4 연산 쭉 가다가 이제 10 되면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또 폴문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배웠죠. 그래서 이게 예시인데 for i는 1, i는 1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명령을 수행한다. 그래서 a는 i 플러스 1을 수행을 해서 a는 2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for i는 1, 9라는 제가 범위를 정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a는 i 플러스 1을 1, 9에 대해서 다 수행을 해주겠죠. 그래서 a는 2, a는 10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거를 다 어제 연습해 봤을 거고 뭐 i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를 다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했던 예시죠. 그러면 이 예시를 지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냥 for i는 1대 10에 대해서 뭐였죠? A 곱하기 A 더하기 10 빼기 A 빼기 20을 계산한다. 그러면 A 곱하기 A 더하기 20 여기 I니까 이거 A로 해야겠죠? A 빼기 20이었죠? 자, 그리고 앞에서는 우리 절대값 함수 제가 어제 외우자고 했죠? 이번에는 이거 밑에 거 해볼게요. 절대값 씌우고 20을 곱해볼게요. 자, 절대값 뭐였죠?
A로 시작하고 S로 끝나는 ABS. 그쵸? 그 앱솔루트의 ABS죠. 외우기 쉬워 앱스. 그리고 다시 곱하기 20을 해주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을 내가 어떤 변수로 지정을 하게 되면 B라고 옆에서 밑에서 계속 나오겠죠. 근데 내가 계산한 거를 모두 저장을 하고 싶다. 그때는 어떻게 했었죠? 안에다가 이렇게 A를 놨었죠. 그러면 어, 이제 A 1, 2, 3, 4, 5, 6, 7, 8에 대해서 그 A가 1인 그 1,1 1,1에 저장하고 1 곱하기 2에 저장하고 1 곱하기 3에 계속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근데 일단 이거 돌려볼게요. 그러면 과연 그렇게 나오는지. 자, 그러면 네, 잠깐만 이거를 내가 풀이 다 지우고 처음부터. 자, 그러면 자 볼까요? 여기 쭉 보시면 0, 440, 920, 1440, 2000 이렇게 계속 계산을 해줬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10개. 자, A가 1일 때 얘를 계산해주고 B의 1 곱하기 1 자리에 넣어준 거예요. 그다음 2 자리에 넣어주고 3 자리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근데 내가 이렇게 이렇게 그 긴 행이 싫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여기다가 컴마 1을 해주면 1열, 2열, 3열에 저장을 해주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얘를 이렇게 수행을 해주면 이번에는 자, 이렇게 세로로 나왔죠. 왜? 내가 1,1, 2,1, 3,1 자리에 저장을 해줬기 때문에 하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아까는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번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주고 여기 넣어주고 간단하죠. 내가 정해준 범위에 대해서 쭉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매틀랩의 함수는 이걸로 만들어져요. for과 if로. 그래서 이게 가장 간단한
이제 들리죠?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폴문 소리 다 꺼주세요.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퍼센트를 하면 컨트롤 엔터를 하면 이 범위만 이 문단이랑 이 범위만 이렇게 실행이 되고, 그리고 자 이게 실행이 되는 게 보이죠 지금? 그리고 범위를 끌어주고 F9을 누르면 내가 지금 끌어준 이 범위만 그게 되고 실행이 되고, 그리고 F5를 누르면 이 모든 게 실행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그 폴문에서 자, if 폴문 했으니까 if문을 가면 이제 조건이 if, else if, else인데, 자, if 밑에 else if 그 다음에 else가 나오는 거예요. if 다음에 else 다음에 else if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if에다가 내가 어떤 조건을 써주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참일 때 이 스테이트먼트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if가 여기가 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 거를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참이면 실행을 해주고, 나머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조건을 잡아주면 그러면 이제 그때 수행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알고리즘이 내가 질문을 하고 그것이 아니다 그러면 끝나요. 근데 맞다 그럼 else if로 넘어가고 연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else로 간 다음에 끝나겠죠. 그래서 이제 if 문에 대해서 직접 이제 해보면, 제가 a는 5라고 일단 설정을 해놓으면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if a가 6일 때 이거를 계산해줘라 하고 이걸 수행하면 뭐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a는 5기 때문이죠. 그래서 a는 5라고 바꿔주면 이게 if 문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이 해볼까요? 간단한 거. 자, if 자, 지금 a는 10이죠. 제 작업 공간에서는. 그럼 if a는 10일 때 b는 a 플러스 11이라고 하고, 만약에 a가 이제 자, a는 여기서도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때 b는 a 플러스 9 그러고 end 이렇게 해보면 여기서 지금 실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실행을 안 할 거예요. 그쵸? 여기서 한번 실행을 했기 때문에 바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if를 가장 우선적으로 위에서 무조건 아래로 이렇게 읽거든요. 이거를 실행했는데 여기서 a는 이미 1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a가 9일 때 이걸 실행해줘 라고 하면 여기로 가겠죠? 그러면 19가 나왔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else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11이고 나머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이제 b는 a 플러스 뭐 2라고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12가 나오겠죠? 12가 나오고, 근데 else a가 이제 13일 때 이걸 계산해줘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else 그 나머지 조건들에 대해서 a가 13일 때 수행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 a는 10이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까 else라고 해서 무조건 모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해준 범위에 대해서 또 해주는 거예요. 이게 범위를 정해주면 그 나머지 그 범위 경우에 대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리고 위에서는 이제 또 얘 쭉 오는데 참이 아니니까 또 이제 0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제 또 배웠죠. 그 매틀랩이 0이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는 거라고, no고 1이면 yes. 어제 그것도 배웠죠.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비슷한 실습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해볼게요. 자, if문을 통해서 a는 1부터 10까지 행렬에 대해 7보다 작은 값들은 6을 더하시오가 돼 있죠. 자, 그럼 이걸 같이 해보면, 자 if a는 그러면 먼저 그 1부터 10까지 해야겠죠. 어제 그 빨리 배운 거 기억나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너무 기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콜론을 쓰죠. 콜론 10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A가 이렇게 쑥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세미콜론까지 써줬죠 제가. 그러면 이렇게 이것만 실행을 해주고 이 계산은 생략을 해준다는 거예요. 콜론은 세미콜론은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그러고 네, 제가 지금 이 범위만 잡고 하면 콜론이 포함 안 돼 있죠. 그러면 자 이렇게 그걸 계산을 해줘요. 근데 내가 콜론까지 범위를 정해주면 생략이 되죠. 이 1, 2, 3, 4, 5, 6, 7, 8, 9, 12. 자 이게 왜 필요하냐? 내가 행렬이 이제 만 곱하기 만이 되면 얘는 이거를 명령창에 다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걸 생략을 하고 가자 해서 세미콜론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고 자 그러면 이 if a가 이제 10 뭐였죠? 4 7보다 작을 때 자 이 작은 애들에 대해서 6을 더해라. 그러면 a 플러스 a는 b는 a 플러스 6 그리고 and 자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조금 이상하게 나오고 자 이게 지금 12가 나왔죠. 자 왜 그러냐면 자 지금 a는 1부터 10이라서 이제 이게 한 번에 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A는 지금 우리가 긴 열을 넣어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A가 1, 2, 3, 4, 5, 6이 여기 7보다 작은 범위가 여기가 지금 찾아준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마지막 6만 그 해줬죠. 지금 마지막 6만 그 계산해서 나왔잖아요. 그쵸?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B를 하나에 그렇게 하나로만 지금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모든 애들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고 싶으면 그러면 이제 K는 1부터 10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A의 K번째 그럼 A가 지금 행렬에 1부터 10까지 있잖아요. K번째에 대해서 지금 A의 K번째 요소에 대해서 7보다 작으면 그때 이 명령을 수행을 하고 B의 A 위치에 넣어주자. 그 B의 잠깐만 K 위치에 넣어주라고 해야겠죠. K가 그러면 1일 때 K가 1일 때 어떻게 되겠어요? A의 1이 7보다 A의 K가 7보다 작으면 이거를 수행을 하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얘 7이 1 더하기 6이잖아요. 그럼 7보다 작은 애들에 대해서 B를 계산을 해주고 넣어줬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폴문 그 다음에 그다음에 while문이 어제 while문은 설명 안 했는데 while문은 조건이 true인 이상 계속 반복을 해주는 루프예요. 그러니까 루프예요. 루프는 그 메비우스의 띠 알죠? 계속 반복하는 거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while문은 이 조건인 이상 expression 이 조건인 이상 계속 이 명령을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조건이 i가 10보다 작을 때 계속 연산을 해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뭔가 연산을 하고 i가 10이 이하면 다시 올라가서 수행을 하는데 i가 10이 된 순간부터 이제 끝나거든요. 자, 이 뜻은 내가 이 루프 안에서 i의 값을 바꿔주지 않으면 영원히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됐죠? 내가 이 루프이기 때문에 이 연산 안에서 i의 값을 바꿔주지 않으면 언젠가 10이 넘어가게 해주지 않으면 영원히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보면 while a가 10보다 작을 때 a는 a 플러스 1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a가 5였던 것 같아요. 5부터 시작해서 5, 6, 7, 8, 9, 10 하고 끝난 거예요. 11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10이 되고 나서 실행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10은 10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이걸 직접 한번 체험해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while a가 10보다 작을 때, 자, b는 a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and라고 하고, 자, a는 1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얘를 실행해 주면 매틀랩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예요. 언젠가는 이렇게 폭파 그냥 할 거거든요. 이걸 실행을 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멈추지 않죠. 계속 실행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while문은 루프기 때문에 이 안에서 A가 바뀌지 않는 이상 영원히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끌 필요 없고 이거 일시정지를 눌러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성격 급하면 그냥 강제 종료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주면 되냐? B는 일단 계산을 해주고 마지막에 A는 A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A는 1이고 A가 10일 때 이걸 계산해주고 A 값이 커지죠. 그럼 언젠가는 10보다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보다 커지는 그 순간, 10이 된 순간, 10이 된 순간, 10과 같아진 순간에 이 while문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얘가 이게 영원히 이게 반복되고 이게 렉 걸려서 이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단 강제 종료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걸 매틀랩을 다시 실행해 줄게요. 약간 질문이 있는데 네. 작업 공간을 네. 클리어할 수도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작업 공간을 다 지우고 싶으면 clear all이라고 쳐주면 돼요. 명령창에다 뭐 스크립트에다 clear all로 시작을 해도 되고 명령창에다 해주면 돼요. 그리고 명령창에 너무 글씨가 많다라고 하면 clc라고 쳐주면 모두 다 없어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이중 조건문이 있어요. 제가 아까 if문 할 때 짧게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중 조건문은 복잡한데 여러 개 변수로 진행되는 연산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for문이 또 저희는 1부터 100까지 행으로 늘어뜨려서 가로로 이렇게 실행을 했잖아요. 근데 세로로 하면 세로를 한 번에 다 계산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인간이 못 따라가요. 약간 그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제 for문을 여러 개를 써서 내가 이해할 수 있게 하나씩 계산을 해주는 게 좀 편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게 익숙하지 않을 때는 또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if 조건문을 하나 요소에 대해서 다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or문이랑 if문을 동시에 여러 개를 쓸 수 있어야지 진정한 그런 고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거를 접하게 되면 또 머리가 많이 아플 텐데, 근데 이제 꼭 이거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정말 매틀랩을 그 다음부터 이제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중 for를 지금 예시를 보면 i는 1대 2일 때, 그 다음에 for j는 1대 4일 때 이거를 계산해 준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걸 지금 같이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아까 뭐였죠? for i는 1대 2 그리고 for j는 1대 4에 대해서 a의 i, j는 자, i 플러스 j, i 곱하기 j, 뭐 i 플러스 j 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 for가 있으니까 끝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 i가 1일 때 일단 실행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먼저 위에서 아래로 매틀랩 컴퓨터에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i가 1일 때 얘를 일단 실행해요. 그럼 i는 1일 때 j는 1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i는 2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네? 네, 왜냐하면 지금 j는 계속 이 for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i는 1일 때 j는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4 가고
이게 다 끝나면 i는 2로 가요. 그 다음에 i는 2대 j는 1, 2, 3, 4가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실행해 보면 이런 식으로 8번이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1,1에 1 더하기 1을 하고 1,2에 1 더하기 2가 가고 1,3에 1 더하기 3이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8번을 실행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이런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예제를 해볼게요. 자, i는 1부터 10까지 정의되는 행렬과 b는 1부터 5까지 정의되는 행렬에 대해 자, 이런 행렬을 만들고 랜덤 행렬을 만들고 이 크기의 행렬에 대해 어떻게 진행 말을 해보라는데 이미 이건 아까 같이 해봤죠? 그러니까 넘어가고 이것도 1차 강의 때 나온 거예요. 하여튼 같이 진행되는 거 봤으니까 자, 이제 if문을 같이 사용해 볼 거예요. 아까 if문 같이 사용해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서 자, 그럼 for i는 1대 4에 대해서 if i가 3보다 크면 그러면 이제 b는 i 플러스 5를 할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진행될까요? i가 1일 때는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겠죠? 그리고 4일 때만 실행이 되겠죠, 일단. 자, 근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번 여기다 넣어 볼게요. 이게 과연 그렇게 정말 되는지. 자,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b가 3번에 대해서는 실행이 안 되고 4일 때 3보다 크니까 여기서 실행을 해줬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고. 자, 만약에 뭐 굳이 for로 시작할 필요는 없거든요. for가 여기 밖에 있어도 돼요. 이렇게 이게 안에 있어도 돼요. 그러면 뭐 내가 i를 만약에 지금 4라고 할 때 4라고 설정했을 때 이렇게 실행을 해주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거 해보죠. 지금 저희 a는 1부터 10에 대해서 각 요소가 4보다 크면 9를 더하고 4보다 작으면 9를 빼시오. 이걸 한번 해보죠. 지금 15초 20초죠. 20초. 그리고 유빈쌤 커피 내일 사줄게. 계속 까먹네. 이거 나 뭔가 커피 마일리지만 쌓일 것 같아. 오늘 뭔가 나오네. 자, 오케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해서 화면 공유해 주시면 돼요.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은 네, 문제가 a는 1, 10에 대해서 요 4보다 크면 9를 더하고 4보다 작으면 9를 빼시오. 자, 됐죠? 됐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정답을 볼까요? 자, for a는 1대 10에 대해서 if a가 4보다 크면 그러면 각 요소에 각 요소에 9를 더하래요. 자, 그러면 지금 일단 a는 여기서 1대 10으로 내가 일단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i라고 일단 해줘야겠죠. i. 그러면 a의 i번째 a의 각 요소에 대해서 해야 되니까 지금 1부터 10까지 행렬을 각 요소 한번 다 해보려면 a의 i라고 해야겠죠. 얘가 4보다 클 때 a의 i번째 요소에 뭘 더해준다? 자, 9를 더하고 else if 그렇지 이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4보다 작으면 9를 빼시오. 자, 9를 빼시오. 그러고 이제 저장을 해두고 싶어요. 내 결과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엔드 해주고 엔드 2번. 자, 그러면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해보면 자, 이게 1, 2, 3, 4, 6, 7, 8, 90이었는데 4보다 작으니까 9를 빼주고 8, 7, 6, 5 그리고 4보다 크니까 크니까 A 여기 4를 다 더해줬죠. 오케이 다 됐죠. 그 4는 잠깐만 4는 어디 갔대? 1, 2, 3, 4 6, 7, 8 아 맞아 else if를 해야 돼요. 그 정확한 거는 맞아 else if 해야 돼. else if a는 10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 4는 어디 갔대? 4에는 4보다 크면 i가 4일 때 어떻게 돼? 이럴 땐 자 i는 이럴 때 I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자 i는 4일 때 얘를 해봐. 근데 얘가 0이래. 얘도 0이래. 그럼 걔는 어디 갔어? 그냥 그거를 if하고 그 다음에 네. else라고만 치고 and 하면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a, i는 4보다 작다를 빼고 그 쌤 그 공유해 줄 수 있어요? 쌤 어떻게 썼는지? 아니 지금 이게 안 돼가지고 아. 자, 이 if인데 else라고 하고 and라고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하면 이게 그냥 좋잖아. 아무것도 안 사람 되죠. 처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아무것도 실행이 안 돼. 그렇게는 아니고 그 else if에 적혀 있잖아요. 아, 네. 그 옆에 적혀 있는 거를 빼고 그냥 else 아, 이렇게 하면 네 else if 빼고 else 아, 이러면 a가 4 그 이하일 때 4 포함해서 그럼 다 이게 실행이 되겠죠. 그쵸?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되죠. 그 정답이 하나는 아니에요. 똑같이 이렇게 나왔죠? 4 어디 갔어?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이거가 맞는데 잠깐만. 근데 i가 4일 때. 근데 잠깐 a가 지금 1대씩 a가 i가 4일 때는 이건데 0이고. 저도 마이너스로 나오지. 근데 이 else if 하면 지금 이 식이 맞고 else if a가 이게 4면 근데 저러면은 네. 4를 아예 연산을 못 하잖아요. 같거나 작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그러면 이게 실행이 안 돼야 되는데 실행이 됐네. 그럼 왜 그랬지? 맞아, 이럴 때가 있어. 그래서 이럴 때가 있어서 아예 마지막 하나를 이렇게 설정을 해줘야 내가 원하는 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else if a가 4일 때 따로 설정을 해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다 해주면 얘는 마지막 4를 딱 나왔죠. 이렇게 내가 따로 설정을 또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될 때 뭔가 이런 경우가 좀 있긴 하거든요. 이런 경계선에서 항상 그런 일이 생겨요. 근데 이제 이거는 또 if 들어가서 help 들어가서 봐야 돼요. 설명을. 이런 경우도 생겨서 경계선에서 항상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확인을 했는데 그 얘가 이상하게 계산이 됐으면 이렇게 설정을 또 해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고 자 help 함수는 우리 그때 배운 거고 자 그러면 그 다음 강의로 넘어갈게요. 이번에 if문에 대해서 하나 질문이 네네 많이 만약에 if 네. 뭐 어떤 변수가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나요? 네네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연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and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매트릭은 그게 지원이 안 되나요? 아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4와 6 사이일 때 계산을 해보자 이거죠. 네. 그래서- 8성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뭐 A가 4보다 크고 6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합쳐서 되는데 지금 그 조건을 걸어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A의 i번째가 4보다 크고 6보다 작을 때 이거를 계산하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러면 5일 때만 9가 더해지겠죠. 네. 그걸 계산을 하면 5일 때만 9가 더해졌죠. 이렇게. 그쵸. 네. 그리고 i가 이제 뒤에 거는 이제 계산이 안 되고 왜냐면 이제 밑에 거짓이니까. 네 그쵸 밑에선 다 거짓이니까 계산 안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됐죠. A가 다 바뀌었네. 네 그래서 그 저번 시간에 배운 이 and랑 이제 or 해주면 or 또 해주면 돼요. 이렇게 또는도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요. 네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또 그 질문 있나요? for이랑 if에 대해서? 저 이거 좀 봐줄 수 있어요? 네, 그 프레젠테이션을 넘겨줄 수 있나요? 네,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했는데 네, 위에랑 밑에랑 그 차이가 어떤 거예요? 아 위에는 보여요? 네. 자 지금 선생님이 써준 거는 네. 위에는 A는 1대 10으로 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A는 행렬을 일단 정의를 안 했어요 위에서. 그러니까 범위는 설정해 줬는데 행렬 자체는 지금 설정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밑에 9번부터 실행을 하고 했으면 이제 실행이 되는데 그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업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실행하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9번째 줄에 이렇게랑 괄호 있고 거랑 행렬을 만드는 건 똑같은 거죠? 달라요? 그리고 지금 쌤이 A는 1대 10이라고 하고 for A는 1대 10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행렬을 1대 10이라고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A는 1, A는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같이 볼게요. 제가 저걸 다시 보여줄게요. 이것도 중요해서 그러니까 4에서 지금 A를 쌤이 화면을 가져가야 돼. 화면 가져. 아니요 전 여기서 할 거예요. 고정 선생님이 아, 고정 뭐. 시키시간이에요. 네 그거를 오케이. 규직센터를 내 화면을 보여줘라. 내 화면. 제일 중시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보여요? 그러면 제 화면 이제 보이시죠? 네. 상호 쌤. 네.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일단 A는 1부터 10까지 정의를 제가 했어요. 그럼 헷갈리니까 딴 걸로 해주시면 안 돼요? 뭐 10부터 20까지? 10부터 20까지? 그것도 뭐 좀 11부터 20까지. 11부터 20을 할게요. 자, 그러면 11부터 20이 여기 나왔죠? 근데 여기서 제가 A는 1부터 이제 10을 하면 A는 1이라고 다시 지정을 해주고 나서 걔를 밑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얘를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A는 10으로 바뀌어요. 그쵸? 여기서 A는 10으로 바뀌었죠? 여기 바뀌었잖아요. 네. 원래는 A는 11부터 20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A는 11부터 20이라는 행렬을 만들었고 여기서 다시 갈 때는 A를 다른 걸로 A라는 변수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거를 1, 2, 3, 4, 5, 6, 7, 8, 9, 10 해서 쭉 계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렬을 A라고 했으면 여기서는 I라는 다른 걸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거를 보면 아까 A는 11대 20이었고 A는 1대 10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일단 행렬이 1부터 10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아까 B는 또 A 플러스 10이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넣어줬고 그러면 그냥 이제 1 자리에 11, 12,
13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결과는 같은데 그 방식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11대 20이었으니까 이 상태로 하고 i라고 하고 a의 i번째 난 다음에 i로 바꿔주면 b가 12, 13, 14, 15 해서 30까지 가겠죠. 근데 여기서 내가 a는 1대 10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a는 11이 이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11, 12, 13, 14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안에 정해준 행렬이랑 안에서 움직이는 변수는 따로 정해주는 게 좋아요. 저렇게 실행시키면 네. 그래도 나오긴 나와요. 근데 이제 A는 1에 대해서 이제 다 실행을 해주는 거라서 여기서 다시 새로운 A가 매번 여기서 정해지는 거예요. 위에서. 오케이. 이해되시죠? 제가 헷갈렸던 거는 네. 어제 그 괄호를 해도 행렬이 되고 안 해도 행렬이 된다고 네.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지금 저기서 A 그 코 위에 두 번째 줄에 네. 그 괄호가 없어도 I로 하면은 똑같이 진행되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A가 11부터 20이면 일단 이런 행렬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서 A라고 하면 A가 매번 실행될 때마다 바뀌어서 그 진행이 되는 거고 I라고 하면 I라는 새로운 변수 아래에서 이게 실행이 되는 거죠. A I 번째 걸. 네. 네,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또 그 행렬을 만들게 되면 11부터 20 그러면 얘가 이런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실행해주고 얘네 실행해주고 얘네 실행해주고 얘네 실행해주고 이렇게 실행을 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쭉 또 길게 20개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아무튼 뭐 이렇게 세로로 해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좀 많이 복잡해서 저도 잘 안 써요. 하나하나 해주는 게 그래 내가 진행되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자 2강 그 다음 강의 갈게요. 네. 자 이제 변수의 유형이에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변수 유형인데 자 그 매트랩의 변수의 유형은 제가 그 자주 쓰이는 것만 가져왔고 자 다른 것도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가장 많이 제가 쓰고 또 선생님들도 쓸 게 다 이거고 더블, 스트링, 캐릭터, 셀, 로지컬, 스트럭처. 로지컬은 우리 배웠죠. 로지컬은 0 또는 1밖에 없어요. 그게 yes, no. yes가 1, no가 0. 그래서 그 두 개밖에 없고 자 더블은 이제 배정밀도 배열이라고 해서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매틀랩에서 더블의 정의를 해줬어요. 자 이게 그 C 언어 배우고 오신 분들은 그냥 금방 이해될 텐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자 우리 이진법 아시죠? 0과 1 사이 있는 거 그런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64비트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거를 저장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범위를 정해줘요. 음수 범위는 -17, 97, 69부터 10의 308승까지 범위를 지정해줘요. 그리고 그 양수는 또 여기서 정해주죠.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면 얘는 무한대라고 인식을 하고 이것보다 아래에 있으면 그냥 0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수점. 그래서 소수점 10의 -500승이라고 하니까 0이라고 했죠. 왜냐면 그런 숫자는 더블이 내에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선생님들이 입력하는 모든 숫자들은 더블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테이블도 있어요. 네 더블 숫자. 그래서 데이터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에 500승을 하면 무한대가 되고 뭐 10에 마이너스 10에 500승도 무한대겠죠. 마이너스 무한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매틀랩이 인식할 수 있는 숫자를 넘어가게 되면 그냥 다 무한대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트링이 있어요. 자, 스트링을 보기 전에 일단 캐릭터부터 보는 게 좋은데, 아니다, 스트링부터 설명. 스트링은 숫자랑 글씨도 같이 넣어준 범위예요. 그래서 이게 2016년도 버전부터 스트링을 써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스트링을 사용하게 되면 숫자랑 글씨도 다 인식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그냥 편하게 쓰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보면 또 이제 뭐 헬로 월드도 했고, 머큐리, 제미나이, 그리고 여기에 뭐 숫자를 같이 쓰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제미나이 11, 제미나이 12 막 이렇게 해도 얘가 그냥 써줘요. 자, 네. 근데 이제 더블로 하게 되면 더블에는 그 문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NAN으로 나와요. NAN. 아니면 이제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변수가 어떤 이제 내가 사용하는 변수가 더블인지 스트링인지에 따라서 함수가 실행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min 같은 것들은 그 글씨를 넣어주면 안 되죠. 그래서 아니면 이제 스트링을 갖고 실행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뭐 스트링 캣이라던가 막 여러 가지 그런 함수들이 있는데, 내가 어떤 함수를 쓰고 싶으면 help를 치고 아니면 구글에 검색을 하고 이 함수는 어떤 데이터 유형으로 실행이 됩니다라고 할 거예요. 뭐 대부분 더블인데 뭐 스트링만 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거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유빈 쌤은 또 뼈저리게 알 거예요. 한번 이걸로 고민해서 이제 이거 꼭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캐릭터는 2016년 전에 글씨를 표현하기 위해서 매틀랩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불편하니까 스트링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뭐가 불편하냐? 자, 이 헬로의 H가 아니에요. H는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이 캐릭터라는 범위 안에서 65 뭐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더 이해가 잘 되거든요. 자, 1은 1이라고 하죠. 캐릭터 1은 다르죠. 지금 얘 뭐라 했어요? R이 뭔가 이상한 거죠. 얘는 캐릭터 1을 캐릭터라고 하면 1이 아니에요. 얘는 왜냐하면 캐릭터는 1, 2, 3, 4, 5, 6, 7, 8, 9부터 막 10만 개까지 매틀랩에서 정해준 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캐릭터 1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해진 문자 범위에서 첫 번째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내가 지금 만약에 이거를 불러왔는데, 자, 이런 글씨를 만약에 내가 그다음에 이건 잘못 가져왔다. 내가 만약에 뭐 125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를 그냥 뭔가 저장을 하게 되면 예제가 잘 안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얘를 그냥 뭐 저장을 할 때, 그러니까 있어요. 저장을 할 때 125라고 넣어줬는데 내가 이제 캐릭터로 이걸 바꿔서 저장을 해주고 싶어요. 자, 125 말고 내가, 왜냐하면 이제 다른 숫자들 뭐 하트 이런 거를 내가 저장을 해주고 글씨로 바꿔서 저장을 해주고 싶은데 이제 125가 내가 원하는 숫자가 안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캐릭터를 뭐 이렇게 합쳐서 뭐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내가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캐릭터는 125번째에 문자를 가져오라는 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꼭 내가 이런 캐릭터 변수를 사용해 줄 때는 그거를 꼭 알고 있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어떤 글씨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막 이 숫자가 뭐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뭐 헬로우 뭐 10을 가져왔어. 근데 10이 나중에 막 아까 보신 1이 R이었잖아요. 막 이상한 문자로 변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냥 캐릭터를 쓰면 이게 뭐 어떤 함수들은 이런 캐릭터로 막 이렇게 뽑아주거나 아니면 내가 옆에 있는 이 파일의 제목을 가져올 때 이게 보통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그냥 글자랑 숫자랑 이제 그럴 때 숫자가 내가 다르게 쓰고 싶을 때 숫자가 막 다른 문자형으로 이렇게 변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여기서 가져올 때는 캐릭터형으로 가져올 때라서 그렇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스트링으로 내가 이걸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또 데이터 저장하기 가져오기 할 때 부딪힐 수 있는 문제기도 해서 그때 이제 같이 보는 게 더 나을 거거든요. 아무튼 그거를 이제 일단 알고는 계시면 돼요. 이게 문자형 배열과 이제 스트링형 배열, 이제 이런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변수를 써야 되는지를 이제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설명해 주죠. 캐릭터 A에 77, 65, 84를 넣었더니 매트랩이 나왔어. 그쵸? 왜냐하면 얘는 지금 캐릭터라는 그 범위 안에서는 77은 M이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고 근데 이제 스트링형을 내가 캐릭터로 바꾸면 이제 스트링은 모든 범위를 그냥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캐릭터가 이제 피타고라스로 인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트링이 그냥 교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캐릭터라는 그런 이거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블로도 쉽게 갈 수 있고 변환되고 캐릭터도 금방 가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다 스트링으로 바꿔서 사용을 해요. 문자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근데 숫자를 쓸 때는 더블로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미인이나 뭐 st 이런 함수들이 거의 다 더블로 다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스트링으로 이제 만약에 내가 엑셀을 불러왔어요. 그러면 걔네들 다 더블로 바꿔줘야겠죠. 그런 이제 그거는 또 이제 제가 그 데이터 같이 처리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또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또 스트럭트라는 애도 있어요. 이거 스트럭트래. 이제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파일을 불러왔을 때 그 이제 바뀌는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파일즈에 10 곱하기 뭐 이거를 일단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걔 이름은 이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는 스트럭트는 제가 설명 안 할 거예요. 여기까지 가면 복잡해져서 이거는 거의 그 전문 프로그래머들 약간 비슷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블이랑 이제 셀만 이해하는 것도 벅차요. 지금 일단 이게 어떤 명령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 네임을 불러온 거예요. 이거를. 자, 이거. 근데 이거를 불러왔더니 그러면 이름이 이거다라고 말해줬죠. 근데 얘는 지금 캐릭터로 가져왔기 때문에 내가 뒤에 100을 붙이고 싶어서 M 뒤에 100을 붙이고 싶어서 이렇게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결합하는 방법을. 100을 결합해줬더니 MD래요. 왜냐면 D는 캐릭터 안에서 100번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제대로 바꿔주려면 그 100번째라는 거를 캐릭터 안에서 찾아야겠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못된 그 이제 꼬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이제 뭔가 파일에서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꼭 더블인지 스트링인지 셀로 불러와져 있는지 어떤 유형의 변수로 불러와져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리고 셀형 배열은 이제 또 되게 편한 그런 거고, 이 셀을 이해를 잘 하셔야지 내가 데이터 크게 이제 쓸 수 있어요. 데이터들을. 자, 원래 선생님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하나의 행렬의 요소 안에는 하나의 숫자만 들어갔죠. 근데 셀은 하나의 셀 안에 행렬 자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셀도 하나의 행렬로 표현이 되는 건데, 근데
그 행렬 요소 안에 다른 행렬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그래서 행렬은 이제 중괄호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셀이 아니라 이제 CCC라는 행렬을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면, 자, 이렇게 그 1, 3, 4, 이제 5로 지정을 할게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거 실행을 해줘야 돼,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 작업 공간 보시면 2 곱하기 2 셀이라고 하죠. 근데 위에는 더블이죠. 그러니까 둘이 변수 유형이 좀 다른 거예요. B랑 CCC랑. 이제 CCC를 들어가면 지금 보시면 뭐가 달라. 1, 3, 4, 5잖아. 그냥 더블이랑 다를 게 없는데 할 수 있지만, 자, 여기서 자, 제가 1부터 10 넣어주고 3부터 10 넣어주고, 자, 4부터 10 넣어주고 5부터 10 넣어줄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1 곱하기 10 더블, 1 곱하기 8 더블 이렇게 나왔죠. 자, 이 뜻은 이 하나의 요소 안에 새로운 행렬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자, 그럼 셀 안에 셀 넣을 수 있고 그 안에 또 셀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계속 어떤 행렬 안에 행렬을 계속 넣어줘서 한꺼번에 내 데이터들 다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지금 DDD라는 행렬 안에 중괄호로 해볼게요. 이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쵸? 왜냐면 얘는 지금 이 명령을 뭘로 보냐면 1부터 10까지 그런 이제 길게 늘어뜨린 것과 3부터 10까지 길게 늘어뜨린 것과 이제 여기까지는 돼. 여기까지는 결합이 돼요. 근데 얘 세미콜론이잖아요. 세미콜론 다음에 이 4부터 10, 5부터 10 이거를 다시 결합을 해주려는데 우리 뭐 배웠어요? 행렬은 크기가 같아야 되죠. 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배열의 차원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더블 행렬 안에는 하나만 들어갈 수 있고 숫자 하나씩만, 셀 안에는 그냥 몽땅 행렬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 셀이 그래서 굉장히 유용해요. 여러 가지 들고 다닐 때. 오케이. 자,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5에 이거를 여기다 다 넣어줬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for문을 4개 썼잖아요. 그러면 이제 4개의 변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다 뭐 계산을 했더니 내 명령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그런 행렬을 여기서 넣어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내가 원하는 분류에 맞게 넣어줄 수도 정리해주고,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 처리에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유용성이 엑셀 파일 하나 A라는 것에 크게 A를 하나 놓고 B에 넣고 해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이제 G의 예를 들면 뭐 피딩 비헤이비어를 봐야 돼. 그래서 뭐 이제 피딩이라는 그런 행렬, 셀 행렬 안에 이제 G 4개를 다 들고 다니고, 또 뭐 피딩 말고 내가 뛰어다니는 걸 봐야 돼. 그리고 러닝 안에 따로 정리해서 다 볼 수 있고, 이제 같은 조건으로 뭐 이렇게 다 다뤄서 내가 내 데이터 안에서 헤엄치지 않게 잘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불러오기를 네. 그럼 쉬었다 가죠. 1시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제 1시간 지났네요. 립쌤 너무 기초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쌤한테? 괜찮아요? 오늘까지는 다 뭐 아는 거라서 가지고 있지. 오케이.
쌤은 그 활용 쪽에서 많이 그 많이 나도 배우겠네. 뭐 일단 여기까지는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뭐 약간 수학 관련된 코드 간단한 거 짜거나. 근데 이 석사 때는 또 복잡한 거 많이 했는데 다 까먹었어.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근데 또 보면 금방 다 기억나 그러면. 그럼 그때 막 그래프 막 그런 거는 안 해보신 거예요? 그래, 약간 뭐- 통계는 안 했고 대표적으로 막 이런 거나 통계나 그런 거 저런 거 만드는 건 안 했고요. 아. 그냥 뭐 미적분 하고 설명대수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를 코드로 만드는. 그러니까 내 석사 때 배운 거는 응용수학이었는데 그거를 매트랩으로 구현하는 거 수학을 배웠는데 맨날 과제로 매트랩이잖아. 그런 식으로. 유클리드 디스턴스 뭐 그런 걸로 뭐 그런 거 했었는데 그러면 쌤이 지금 하는 거랑 많이 갭이 컸겠네요. 지금 하는 거랑 완전 별개죠. 지금도 그쵸. 지금 하는 거는 뭐 통계 그치. 기반으로 그 내용상 분석하는 거는 하는데 내가 저런 거를 그러니까 수학적 그니까 뭐지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비주얼라이제이션 안 하니까. 그치. 그럼 거의 다 비슷한 사이긴 하지만 또 완전 나는 뭐 어차피 뭐 복습했는지 안 했는지는 안 물어봐도 돼. 그러면 월요일 날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숙제 막 내주고 쓰는 거야? 해야지. 실습 같은 거 하면 그 미트로 화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어때요? 뭐 들을만해요? 다 이게 잘 보여요? 어때요? 오케이. 오케이. 잘 보여요? 오케이. 잘 이해돼요? 그 화상으로 해도 뭐 잘 들리고 잘 보이고. 오케이. 그 질문 있으면 언제든 그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그 공유 띄워주면 되니까 이렇게 이거 말고 내 거 고정돼 있겠지? 돼 있네. 그러면 여기 선생님 오시면 김범준 선생님이었나? 그분 오시면 다시 시작하죠. 아까 여기서 그 스크립트랑 명령창을 왔다 갔다 거릴 수 있는 단축키 같은 건 없나요? 이거 여기 왔다 갔다요? 네.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도킹 해제라는 걸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빼고. 근데 그러면 더 헷갈려요, 사실. 그리고 저는 스크립트 치니까 네. 앞 괄호를 치면 뒷 괄호가 자동으로 생기. 그래서 모르고 엔터 치면 그냥 내려가거든요. 앞가로? 그러니까 괄호를 원래 열고 닫아야 되는데 네. 열면 바로 닫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나만 몰라. 이렇게. 역시. 이게 그거 뭐 설정 뭐 있을걸요? 그게 편할 때도 있고 뭐 불편할 때도 있고. 많이 수요해주고. 저도 에고 다시 어떻게 넣지? 내가 어떻게 넣지? 따닥. 따닥? 디프트 했는데 안 되네. 이렇게? 이거 다 어떻게 넣지? 나 이거 싫은데. 레이아웃, 명령창, 디폴트, 새로 만들기, 껐다 키기. 그러면 이제 데이터 블록이 나
난 상관없어. 아니 두 번에 8시 반이다가 안 돌아와 잠깐만. 레이아웃 바꾸면 안 돼요? 에? 어, 레이아웃 바꾸면 안 되세요? 레이아웃? 얘기해 준 대로 이거 디폴트 하면 원래 되는데 안 돌아와 지금. X 하면 X? 네, 그거 이거 딱 했는데? 아 이건가? 잠깐만. 그래 X 해봐요. 이거? 네. 이러면 그리고 레이아웃을 레이아웃? 레이아웃 디폴트. 레이아웃. 그거 안 된다니까. 미안합니다. 뭐야? 편집기에 도킹 있는데요? 아 어디 편집키. 도킹 어디? 맨 오른쪽. 아 이거. 거기 편집기. 아 여기 있다. 아 나이스. 커피 등급이 올라갔어. 휘핑 크림 추가. 휘핑. 오케이. 그러면 이어서 해볼게요. 이번에는 데이터 불러오기예요. 데이터 불러오기인데 이제 데이터 불러오기는 이제 자 여기 지금 이 현재 폴더의 위치가 여기 위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뭐 C 유저 김규식 코드하면서 이곳에 이렇게 쭉 그 내가 저장해 놓은 파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리드 매트릭스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 현재 폴더에 있는 현재 폴더 위치에서 얘를 찾아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딴 데 열려 있는데 이거를 주구장창 친다고 해서 걔가 알아서 얘를 찾아오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꼭 내가 읽어오고 싶은 거랑 현재 폴더랑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해보면 지금 새 홀리기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를 리드 매트릭스, 이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라서 뭐 쌤들 만약에 뭐 엑셀 같은 거 있으면 그거 불러보기 해보세요. 아니면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따가 톡방에 올려볼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얘 이름을 지금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실행해주면 리드 매트릭스 형태로 이렇게 행렬로 불러와줘요, 내 엑셀 파일을. 근데 이제 리드 매트릭스는 더블로 불러와줘요, 행렬로. 그리고 자 리드 셀은 셀 유형으로 불러와줘요, 셀 유형. 자 셀은 그리고 기본이 스트링으로, 그러니까 글자는 스트링으로 돼요, 스트링으로. 그래서 세이 대가는 둘 다. 그러니까 리드 매트릭스는 더블 유형으로 숫자만 가져와지고, 만약 내 엑셀 파일 안에 글자들이 있으면 글자들 다 NaN 공백으로 돼요. 근데 리드 셀은 그 글자도 다 내가 그게 불러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쭉 불러와졌고, 이 셀이라는 거에 또 다시 하나하나 저장이 돼 있죠, 이렇게. 근데 이제 셀은 스트링으로 다 불러올 수 있는 대신 느려요. 느리게 불러와줘요. 이게 크면 클수록, 내 엑셀 파일이 크면 클수록 느리게 불러와져서 내가 이제 불러오고 싶은 거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그 글씨까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숫자만 필요한 건지, 아니면 지금 글씨를 이제 글씨랑 숫자를 같이 불러와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리드 매트릭스로 하면 그런 못 불러온 애들은 다 공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보시고 판단을 해야 돼요. 리드 셀이 만능이지만 좀 느려서 이제 속 터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리드 매트릭스는 저 많이 쓰고, 리드 테이블도 있어요. 테이블은 테이블 유형으로 불러오게 돼요. 그러니까 테이블은 뭐냐면, 자 이런 엑셀 파일만 아니요, 엑셀 파일 말고 매틀랩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헬프 리드 매트릭스 가면 알아요. 그 텍스트 파일도 돼요. 그러니까 메모장에 있는 애들. 프리즘이나 이런데
근데 그거는 봐야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매틀랩에서 다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그 CSV 파일 같은 걸로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얘를 그냥 누르면 매틀랩에서 이렇게 엑셀처럼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하거든요. 이 자체가 이렇게 테이블이에요. 테이블이라서 그 이제 리드 테이블을 가져오게 되면 그 A는 이제 리드 테이블을 가져오게 되면 자, 이거를 가져오게 되면 이게 테이블이라고 여기 바뀌었죠. 근데 테이블도 그 글자로 가져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유형에 따라서 그 엑셀 파일에 그 맨 첫 번째 줄이 글씨면 이게 글씨로 바뀌고 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글씨 그리고 밑에 이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가져올 때 리드 테이블은 이제 뭐 테이블 투 어레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그런 명령어들이 함수들이 필요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제 미는 더블로 계산을 하는데 얘는 지금 유형이 테이블이죠. 그러면 테이블을 더블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해주는 게 이제 테이블 투 어레이라는 그거예요. 그러면 얘를 해주면 자 이제 얘를 이렇게 넣어주고 실행을 해주면 이제 더블로 밑에 박혀 있죠. B가 그쵸?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줘야지 내가 이제 민 함수나 뭐 분산 함수나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드 테이블이 리드 셀보단 조금 빠른데 이제 뭐 자기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주면 되고 리드 벌스도 이제 비슷한 그 언저리의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헬프에서 그 이제 내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게 그 뭐 읽어 보시고 보통 리드 매트릭스로면 다 충분해요. 거의 다 웬만하면 제일 빠르고 더블로도 바로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나온다는 거고. 만약에 네. 우리 엑셀 파일에 근데 문자가 들어있으면 그거는 리드셀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문자. 만약에 문자가 뭐 저- 코드 시킹 이런 게 뭐 위에 들어있다 엑셀 안에. 그쵸. 이제 걔를 가져와서 쓰고 싶으면 셀로 가져야 되죠. 근데 이게 지금 리드 테이블은 맨 위에 있는 그 엑셀이 이렇게 있으면 이 맨 위에 네. 이 친구를 네. 변수로 그러니까 그 항목 카테고리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숫자지만 만약에 이게 A라고 하면 이제 A 항목 밑에 있는 이제 애들로 취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드 테이블로 가져왔을 때는 X1A 밑에 얘네들인데 리드 셀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도 이제 생각해서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리드 매트릭스는 보시면 이제 못 불러왔죠. 다 공백으로 됐죠. 왜냐하면 더블 안에는 숫자가 그 글씨가 없기 때문에 글씨가. 그리고 리드 벌스는 숫자만 또 가져온 거죠. 이게 다 달라요. 이 사용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뭐 직접 돌려봐도 되고 그리고 이제 헬프 가서 쳐서 내가 내 데이터를 딱 명확하게 불러올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XLS 리드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엑셀만 읽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XLS랑 XLSX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XLS는 그 2003년 이후의 엑셀이고 XLSX는 2003년 이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뭐 참고만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5강이 아마 그때 그래프 뽑는 그 원리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는 항상 1대1 대응이 돼야 돼요. 자, X 이제 제가 그래프 그리는 걸 보여줄 건데 X, Y에 그 넣는 거 순서대로 계산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X 자리에 1, 2, 3, 4를 넣어주고 Y에 5, 6, 7, 뭐 8을 넣어주면 1은 5에 대응되고 2는 6에 대응되고 이래요. 그러니까
1,5, 2,6에 점을 계속 찍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랫 함수가 가장 기본적인 함수예요. 그러니까 플랫은 그냥 선을 이어주는 거예요. x와 y의 그 x 좌표들, x 위치에 있을 그 좌표들과 y 위치에 있을 좌표들을 넣어주면 얘를 대응해줘서 x의 대응값에 대한 y 데이터의 2차원선 플롯을 생성합니다. 이거 헬프 플랫 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그 정의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플랫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예시로 제가 지금 이걸 만들었는데 A는 1, 2, 3, 4, 고 B가 15, 15면 얘를 플랫을 하면 자 1,10, 2,5, 3,10, 4,5에 다 하나하나 차례대로 찍어줬죠.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넣어준 순서대로 찍어줘요. 넣어준 순서대로. 그러니까 갑자기 막 1, 4, 3이 이러는 게 아니라 1, 2, 3, 4 넣어준 순서대로 찍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행이 두 개면요? 행이 두 개면 그러면 이제 번호 1, 2, 3, 4 이렇게. 이렇게 행이 두 개라는 게 그 이 뜻이죠. A는 1, 2, 3, 4 그리고 그 다음에 5, 6, 7, 8 해서 이런 식이면 그러면 그 얘가 저도 이런 식으로 자주 쓰진 않는데 1, 5랑 Y의 1, 5가 막 대응돼서 뭔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거는 많이 안 해봐서 명확하게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게 이해하기 힘들게 전개가 돼서 전 보통 그래프를 두 개를 그냥 따로 그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기는 되거든요. 그 함수 안에서. 보통 우리가 뭐 컨트롤 본 실행본 있으면 저런 식으로도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때는 1, 2, 3, 4 따로 해주고 5, 6, 7, 8 따로 해주고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 for 함수를 써서 그 이제 플랫에 이제 따로 그거를 해주죠.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해줘요. 그게 좀 더 이해가 되고 다루기 쉬워요. 저도 이렇게 이중으로 하면 이해하기 힘들어서 잘 안 하거든요. 선생님도 그래서 for문을 잘 활용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식으로 막 데이터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힘들어지니까 최대한 이제 한 칸 하나씩 이렇게 한 줄씩 해주는 게 가장 마음 편해요. 이렇게. 뭐 되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면 그래프가 그려져요. 자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중요하게 말씀드린 그 점과 점을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 2차 함수를 그린 건데 이 2차 함수도 곡선으로 보이지만 확대를 하면 다 점과 점이 이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틀랩 상에서 완벽한 곡선은 거의 이제 없어요. 그래서 이제 플랫 함수는 곡선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직선으로 이어져 주는 거예요. 무조건 직선. 그리고 이제 직선이 그리는 거. 그리고 이제 스캐터 함수가 있는데 스캐터 함수는 선을 이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만 이제 찍어주는 거예요. 점을 내가 지정해준 x, y 위치. 그리고 이제 바 함수는 이런 식으로 x에 대해서 50까지의 바, 이제 1에 대해서 100까지의 바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바에다 넣어주면 0에서 50, 1에서 100의 이런 바를 만들어 주겠죠. 지금 저 A가 그러면 저 바의 레이블이 되는 거예요? 바의 레이블이요? A 그 0 위치에다 바를 그려준 거죠. X축에서 0이. 네. 그래서 지금 0,50이 여기잖아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바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저기 0,0이 네. 왼쪽 위치잖아요. 여기. 네, X축은 0이 두 개라 가지고 저걸 숫자로 가야 되는지 레이블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y축이 0부터 100이라는 게 여기 적혀 있는 거고 네. 여기가 x가 0의 위치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0이면 이게 y의 0이에요. 이렇게. 가분면 같은 개념이 아닌 거.
그러니까 4분면이 맞는데, 그러니까 표기가 이게 그러니까 y축의 그 표기되는 숫자가 다르고 x축의 표기되는 숫자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르게 보이는 건데, 하여튼 그 같은 좌표상이에요. 그래서 좀 헷갈리면 이제 1, 2로 바꿔도 돼요. 1, 2로 하고 이제 1을 그냥 이름을 바꿔주든가 약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그래프 다루는 그 네. 3강이나 뒤에서 또 말씀드리고, 패치 함수는 이런 그 영역 안에서 내가 지정해준 영역 안에서 색칠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되게 유용해요. 내가 이렇게, 근데 이제 패치 함수가 보시면 자 1, 2, 2, 1이죠. 그리고 4, 8, 8.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무조건 그쵸, 오른쪽으로 다 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 4, 8, 8이 되는 거고 1, 2, 2, 1이에요. 그래서 x가 왜 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1, 1, 2, 2가 아니라 이게 1, 1, 뭐 2, 1, 1, 2 내가 그냥 마음대로 넣어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4개의 점을 찍어주는 거를 넣어주는 거야. 1, 4, 1,4, 2,4, 2,8, 2,8를 1, 2, 2, 1, 4, 4, 8 이렇게 해줘야지 딱 넣어주는 거야. 지금 저게 좌표 하는 거잖아요. 사각형 시점들. 네. 이게 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상관없나? 이거요? 네.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패치 함수는 4개의 영역을 찍고 그 안에 이렇게 채워 넣어주는 거예요. 점을 찍고. 그 반시계 방향 그거 상관없어요. 근데 그 본인만의 근데 그 규칙을 정해주는 게 좀 이해하기 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선생님 편하시면 이렇게 그려줘도 돼요. 근데 뭐 보통 다 이렇게 가더라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헷갈리지 않게 그 점 찍을 때 해주시면 되고, 패치 함수는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플랫은 상관이 있죠. 플랫은 내가 점 찍어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디귿이 역디귿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N자가 나오거나 아니면 디귿자가 나오거나 달라요. 그래서 그 fill 함수는 이 안에 이게 색칠을 해주는 거예요. 얘도 이 안에 색칠을 또 이렇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해준 범위 안에서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치랑 fill이랑 비슷한데 근데 그 작동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하기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패치가 fill 함수 약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마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고, 이게 또 여기 자세히 보시면 fill 함수가 여기서는 곡선으로 보이는데 확대했더니 다 이제 그 직선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좀 패치 함수랑 fill 함수랑 헬프 들어가면 좀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잘 바꿔서 써야 돼요. 저도 이제 그걸 외우고 나진 않아서.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겹쳐 그리기를 할 때는 홀드 온, 홀드 오프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홀드 온을 누르면 이제 그때부터 내 플랫들이 다 겹쳐서 한 그래프 안에, 한 피규어 안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홀드 오프를 하면 이제 이 겹쳐지게 해주는 거를 끝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드 온을 하고 그 다음에 플랫을 여러 개를 넣어주면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찍찍찍 그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많이 쓸 거예요. 홀드 온, 홀드 오프를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속성을 바꿀 수 있어요. 아까 뭐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플롯을 잠깐 설명했을 때 뒤에 뭐 그래프 속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글씨 이제 헬프 함수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입력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그래서 빨강색 뭐 콜론 이러 하면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찍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 굵기도 정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색깔도 있고
이제 R, G, K, 뭐 C, B에 따라서 매틀랩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색깔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헬프 들어가서 잘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잘 그 읽어보시고 내가 필요한 그런 속성으로 바꿔주면 돼요. 질문이요. 네. 저거 그 x, y 네. 분별 고정인데 그 네. 뒤에 세 번째부터 오는 그런 변수들은 이제 순서 상관없이 막혀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은 네, A, 네. B 라인 위스 4, 뭐 R 아니면 라인 위스 R 4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이게 순서와 상관 있는 함수가 있고 상관없는 함수가 있어요. 상관 있는 함수는 이제 그 fill이나 패치가 함수 같은 것들인데 얘네들은 이 위치에 색깔이 와줘야 돼요. 이 Y나 K나 뭐가 와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그 헬프를 쳐보면 기본적으로 헬프 패치라고 하면 잠깐 여기 보시면 X, Y, C가 있잖아요. 이게 맨 위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그 입력인데 X, Y, C 이 색깔이 이게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플랫을 보면 헬프 뭐 fill 이제 얘도 색깔을 넣어줘야 되고 그리고 뭐 이제 헬프 플랫은 X, Y 이것만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라인 스펙의 뒤에는 그냥 내가 쌤이 그 뭐 그래프 속성 굵기나 뭐 색깔 뭐 순서 다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뭐 상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리고 뭐 헬프 바 같은 걸 해도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가장 위에 것들을 주목해주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라서 아무튼 그 상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 이름을 이제 정하고 저장하기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또 헬프 가서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 그 보시면 그 정해진 위치에 이렇게 함수가 만들어지면 그 매트랩 함수가 있으면 그 정해진 위치에 내가 그 필요한 그러니까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걸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네임인데 이 네임을 뭘로 정할 거냐거든요. 네임 뒤에는 그래프에 이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피겨를 그냥 내가 피겨라고 치면 피겨가 떠요. 그 생피겨가 생피겨가 떠요. 생피겨가 이렇게 떠요. 근데 이 피겨 뒤에다가 내가 이름을 넣어주려면 아까 이렇게 name이라는 이런 걸 적어줬잖아요. 그럼 반드시 뒤에는 내가 적어주고 싶은 이름이 와야 돼요. 뭐 A, B, C가. 그러면 이제 새로 A, B, C로 이렇게 이름이 나왔죠. 근데 이제 만약에 name이라고 적지 않고 내가 뭐 다른 걸 넣어준다. 뭐 넘버 타이틀 막 이런 걸 넣어준다. 그럼 넘버 타이틀로 저장되겠네. 뭐 어쨌든 이게 뒤에 네임 뒤에 오게 되는 거는 이런 그 이제 그 피규어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함수가 정해준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고 넘버 타이틀 오프 막 이런 그 이제 함수에서 출력값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여러 조건들이 존재해요. 이제 그거를 매틀랩 헬프나 이런 걸 봐서 그 내가 원하는 식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save fig 내 피규어를 저장하고 싶을 때는 자 이걸로 그 처음에 헤매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 저장 안 되냐. 근데 이 저장 이름 뒤에 .fig가 붙어 있어야지 저장이 돼요. 내가 이름을 바꿔서 저장하고 싶을 때는 그냥 save fig라고 하면 지금 떠있는 친구가 저장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름이 언타이틀드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이름을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저장을 하면 그것도 되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a.fig라고 하면 이게 그 .fig로 이게 잠깐 save as였다. 그거는 이게 그 여러 가지 저장하는 명령문들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내가 뒤에 이제 .fig를 붙여주거나 아니면 뭐 .tif를 붙여준다거나 그 내가 저장하고 싶은 유형에 따라서 저장을 해주면 되고 .fig는 매틀랩의 피겨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다시 이걸 열어서 그 수정하거나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이거 .fig로 저장을 하면. 그렇지. 이 9번째 줄에서 네. 네임을 정했잖아요. 네. 그리고 10번째 줄에서도 네임을 A라고 아. 정해줘야 돼. 아니면 그냥 이게 그 피겨 이름이랑 네. 저장되는 이름이랑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장을 하면 언타이틀로 나왔었잖아요. 네. 얘 지금 내가 지금 열어놓은 애 이름이 이건데 얘를 그냥 저장하면 언타이틀로 나와요. 파일 이름이랑 네, 파일 이름이랑 제목이랑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save fig 할 때 이름을 잘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미리 이름을 정해줘도 되겠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고 얘를 계속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참고로 자, 얘는 이제 작은 따옴표는 아마 이 캐릭터고 큰 따옴표가 스트링이에요. 오케이, 이것도 참고하세요. 이렇게 캐릭터였고 여기 보시면 스트링이죠. 이렇게 이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고 변수 저장하기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제 변수를 이제 저장을 해주는 건데 저는 라이트 매트릭스를 거의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렬을 파일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라이트 매트릭스면. 그리고 이제 .csv를 여기다 붙였죠. .csv를 안 붙이면 기본적으로 메모장 파일 있잖아. 텍스트 파일. 텍스트 파일에 저장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엑셀에다 저장을 하고 싶을 때는 .csv나 .xls 이런 걸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라이트 매트릭스를 보면 A가 행렬이고 내가 저장하는 행렬이 A고 그 뒤에 저장하고 싶은 이름이 와요. 그래서 라이트 매트릭스에 A라는 지금 내가 행렬을 1, 2, 3, 4, 5랑 하이로 했죠. 그리고 test.csv라는 걸로 내가 저장을 해줬어요. 자, 이거를 지금 마찬가지로 해보고 테스트 파일 열어볼게요. 어떻게 되나? A는 1, 2, 3, 4, 5 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더블은 그 숫자, 그러니까 글자가 못 들어가서 얘가 알아서 스트링으로 바꿔줬어요. 그러고 나서 얘를 저장을 해주면 라이트 매트릭스 A, test.csv로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옆에다가 테스트를 해줬죠. 그럼 얘를 다시 열어볼까요? 엑셀에서. 엑셀에서 열어봐주면 이렇게 스트링으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잘 이렇게 저장이 됐죠. 테스트라는 이름까지. 자, 이런 식으로 파일을 저장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고, 자, 그럼 얘 이제 라이트 매트릭스는 내 작업 공간에 있는 이 변수 유형들을 이제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것들, 제가 그 소개해드리는 함수들은 다 많이 쓰는 것들이라서 외워두시면 편해요. 안 외워도 어차피 외우게 돼요. 그래서 변수에 알맞게 저장을 해주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라이트 셀이나 셀 변수를 저장하거나 뭐 여러 가지 변수를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스트링의 유형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지원을 안 한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셀을 저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이제 라이트 셀을 써야 되고, 셀은 그 라이트 내가 저장해주고 싶은 변수 유형에 따라서 매트릭스 셀 테이블에 따라서 그거를 명령어를 잘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라이트 테이블은 테이블을 저장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거고, 다른 걸로 나와요. 그래서 뭐 이제 워크시트에 따라서 아마 뭐 제한되고 뭐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다 .csv를 써서 그 이제 네. 뭐 만약에 뭔가 문제가 있다 하면 이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다. 이제 엑셀은 100만 줄 못 넘겨요. 내가 엄청 대용량을 저장하고 싶다 하면 엑셀은 100만 하고 그 뒤에 거 저장이 안 돼요. 그래서 .csv로 하면 돼요. .csv는 근데 엑셀 파일 자체를 열면 잘려 있을 수 있는데 매틀랩에서 불러오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저장할 때는 다 .csv로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내가 그 이제 매틀랩에서 저장을 하고 다른 파일로 가져갈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csv는 쉼표로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텍스트 파일로, 그러니까 .csv로 내가 매틀랩으로 불러오고 걔를 그대로 텍스트에 저장을 하게 되면 텍스트로 열었을 때 컴마로 구분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XLSX는 탭으로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CSV는 매틀랩 불러오고 텍스트를 열면 컴마로 되는데, SLS는 매틀랩으로 불러오고 다시 텍스트로 열면 탭으로 분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쵸. A 탭, B 탭, C 탭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매틀랩으로 가공을 하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인식을 시키고 싶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대표되는 게 옵저버나 이제 그 엑소비전 같은 거. 이제 그럴 옵저버로 매틀랩 그거 옮기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프리즘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옮기게 될 때 그 내 매틀랩에서 가공한 파일을 이거를 또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뭐 좀 XLS나 뭐 다른 것들은 다른 걸로 이게 저장을 하게 되면 뭐 탭이나 컴마 말고 다른 걸로 될 수 있어요. 그때는 뭐 스페이스바로도 될 수 있고, 그거는 그때 또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거의 끝나가서 이제 데이터 뽑는 워크플로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데이터 그래프를 만들거나 할 때 다 이 스킴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다 그냥 갑자기 또 그래프 뽑는 법이 없어요. 그 웬만하게 가공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이거를 그냥 머릿속에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먼저 파일 위치에, 내가 작업하고 있는 파일 위치에 엑셀을 넣고 데이터를 일단 불러와야겠죠. 그러고 나서 내 필요나 보여주고 싶은 거에 따라서 이제 가공을 하게 돼요. 민, 맥스, 민 이런 거로. 그 다음에 이 가공된 거를 그래프로 뽑겠죠. 그러고 나서 내 그래프를 뽑고 통계 돌린 뭐 P값들이나 이런 거를 저장을 하거나 나중에 또 뭐 보내거나 뭐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겠죠. 이 워크플로우를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이제 편하고, 오늘 뭐 일찍 끝났네. 뭐 질문 있나요? 질문? 저요? 네. 이번에 만약에 네. 그 엑셀 파일이 CSV 파일이 어떤 파일 하나 안에 네. 한 8개가 있어요. 근데 이 8개를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불러오는 방법이 없을까? 뭐 예를 들면 그 시트 1, 시트 2 막 이렇게요. 아니요. 그냥 엑셀 그냥 개별적으로 A란 파일, B란 파일, C란 파일. 개별 파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있죠.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파일 함수를 새로 짜거나 스크립트를 새로 짜야 돼요. for 함수를 이용해서. 그것도 제가 뒤에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막 경로가 예를 들면은 뭐 상위 폴더 있고 찾고자 하는 파일이 이제 하위 폴더 있는데, 네. 매트랩상에서 이제 상위 폴더로 작업을 진행하는데, 네. 뭐 저는 이제 하위 폴더에 이런 이제 파일을 찾고 싶으면 그런 방법도. 자, 그것도 이제 뒤에서 설명해 드릴 건데, 이제
그 mkdir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mkdir이라는 함수가 뭐냐? 파일을 만들어주는 함수예요. 이제 파일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이게 만들어졌죠? 자, 그럼 파일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냐? cd라는 함수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 내 디렉토리 안에서 파일이라는 애를 찾아서 들어가게 돼요. 자,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졌죠. 자, 그렇게 되면 자, 선생님이 짠 스크립트 안에서 파일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러면 cd라는 애의 함수를 짜서 이거를 적어줘서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이제 뒤로 가고 싶다. 그러면 그 여기에 뒤로 가기가 이제 뭐 다른 함수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뒤로 가고 싶으면 미리 지정해준 이런 파일 디렉토리를 이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적어주면 이런 것도 있고 뭐 매틀랩에서 다른 함수 찾다 보면 cd 말고 뭐 다른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뒤로 가기. 근데 저는 그거는 이제 외우고 있지 않아서 거의 안 써가지고 이제 그 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 부르고 파일을 만들고 엄청 많은 데이터들을 여기 안에다 이제 저장 따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함수도 이제 너무 여기 한 번에 다 많아지면 힘드니까 아니면 여기서 파일을 불러 모으고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서 있는 파일들을 불러 모으고 이런 식으로 다시 코드를 짤 수도 있겠죠. 거기 가서 불러먹고 그쵸. 작업은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여기에 있는 파일들을 여기다 옮겨서 그 네. 손이 많이 안 가면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쌤이 가지고 있는 함수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cd나 이제 mkdir 뭐 파일을 만들어서 거기다 저장을 하거나 거기로 그 지정해준 파일 위치로 가서 읽어드리고 하고 이제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쌤이 좀 변형을 해주면 뭐 그런 식으로 다시 변형을 해줄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질문 있나요? 질문 없으면 뭐 일찍 끝날까요? 아니면 좀 10분 남았는데 자 지금 자 for 함수, if 함수 질문 안 하는데 자 알아서 다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할게요. 그러면 오케이 for 함수 if 그리고 이제 이게 그 3강 때인데 그냥 뭐 금요일 날 바로 제가 뭐 코드 하는 거나 시범을 일단 보여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금방 넘어가서 설명하는 거를 내일 저 못 듣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만 살짝 빠르게 아. 1분 내로 훑어주시죠. 네. 그래서 내일은 이제 히트맵을 근데 또 보니까 많이 내용이 없어서 뭐 2시간 그래서 그냥 설명하고 제가 약간 시범으로 그래프를 같이 짜는 거를 보여드리는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일단 그래서 나머지 강의 짰던 거를 말씀드리면 이제 히트맵 우리가 많이 쓰는 히트맵에 대한 그런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트맵이라는 이제 차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래프랑은 이게 좌표 평면에 그린 그래프랑 다르거든요. 히트맵은. 그래서 이 히트맵이란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 안에 이렇게 숫자들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차트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컬러 맵은 이제 모든 컴퓨터에서 모든 색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픽셀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아는 거예요. 모든 데이터 색깔들은 이제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니까 색깔로 보지만 컴퓨터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숫자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 이미지 sc라는 거를 이제 숫자로 색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B라는 이런 지금 그게 있죠. 이게 그 미니스콥에서 온 데이터인데 얘를 이미지 sc라는 그 걸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그 피규어가 떠요. 이렇게 피규어가 뜨고, 그리고 얘는 이제 좌표 평면에 그려지는 거예요. 이미지 SC는 이미지를 좌표 평면에 그리는 거라서 홀드 온, 이제 홀드 오프 이런 함수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제 뭐 1부터 100 해서 자, 이렇게 함수를 하게 되면 이거 또 50에다 그어버렸네. 자, 그러면 이제 2에다 그어버려. 2에다 그어버리면 여기 조그맣게 보이죠? 여기 생겼네. 여기 1부터 100에서 이게 2450이라서 그런데, 그리고 이제 계속 확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그런 그래프들이랑 같이 그릴 수 있어요. 이미지 SC 컬러맵이라고 하거든요. 매틀랩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색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색깔이 공교롭게도 미니스코프이고 뭐 뉴런의 활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쭉 표현이 되겠죠. 자, 근데 히트맵은 달라요. 히트맵을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게 히트맵이 이렇게 잠깐 나왔거든요. 이게 안에 이게 색깔이 다 있어가지고 좀 렉이 걸렸는데, 이 안에 이렇게 색깔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안에 제가 글씨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글씨들이 워낙 많이 생겨가지고 약간 뭔가 렉이 이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플롯 브라우저에 뭐 차트라고 아마 표현이 될 건데, 아무튼 여기 뜨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좌표 평면에서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 그 자체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홀드 오프, 홀드 온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즉슨 내가 보조선을 추가해주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히트맵을 만들 때는 이제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컬러맵을 해주면 이제 보조선 그려주고 하는 게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홀드온 이거 자체가 지금 안 먹힐 거죠. 이거 히트맵은 홀드 사용할 수 없대잖아요, 지금. 차트기 때문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제 색이 표현되는 게 그 순서대로 표현이 돼요. 지금 이거를 보시면 그 파란색이 제일 낮고, 이게 기본 컬러바예요. 파란색이 제일 낮은 숫자고 그 노란색이 제일 높은 숫자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 3, 4, 5, 6, 7, 8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2가 제일 낮으니까 진한 파란색이고 그 다음부터 파란색이 계속 진행이 돼서 노란색이 가죠. 그래서 여기 숫자를 20으로 해주니까 얘가 20은 이제 그 나름의 스펙트럼 상에서 최상이다. 이 행렬 안에서는 최상이 그 색깔이다 라는 것으로 여기서 바꿔줘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또 컬러 순서가 바뀌었죠. 그리고 그래서 색깔은 이제 세 가지의 요소가 합쳐진 게 색깔이에요. 그래서 미술 시간이 배웠잖아요. 그 삼원색, RGB, 그리고 또 뭐였지? 빛의 삼원색도 있죠. RG 빨파 노였나? 빛의 삼원색이, 아무튼 여기는 그 매틀랩의 컴퓨터의 삼원색은 RGB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위치에 있는 색을 바꿔주면 이제 빨간색 요소가 커지고 여기는 이제 초록색 요소가 커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모든 색을 다 넣어주면 흰색이 되죠. 그래서 111은 흰색이에요. 000은 검은색이고.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서 빨강, 흰색, 빨강 스펙트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서 0부터 가운데기 흰색이고 0부터 1까지 쭉 바꿔주고 0부터 1까지 쭉 바꿔주고 1부터 1까지 쭉 바꿔주면 되겠죠. 이것도 나중에 같이 해볼 거예요.
연속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연속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코드. 이 코드 다 공유할 거거든요. 근데 이 수업 다 끝나고 드릴 거예요. 왜냐면 그냥 하면 배움의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이런 랜덤한 거를 색으로 표현하고 싶어서 이렇게 린 스페이스를 0부터 1까지 100개의 칸으로 나눠줘라 해줘서 빨강색 위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파란색 위치를 스펙트럼을 쭉 만들어주고 걔를 이어 붙인 다음에 컬러바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행렬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같이 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매틀랩 그 속성 인스펙터 뭐 다루는 건데 뭐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여기 들어가면 보기에 속성 편집기를 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색을 바꾸거나 아니면 얘를 바꾸거나 뭐 여기 그래프 생긴 거를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내가 코드를 직접 다 입력 안 해줘도 매틀랩에서 제공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컬러맵 편집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꿔주면 바로바로 적용이 되거든요. 자, 미안해. 마커색 노란색 확인 해주면 쭉 바뀌었죠. 여기도 빨강색 해주면 색깔 쭉 바뀌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그러면 뭐 질문 받을게요. 질문. 그 다음 수업 때는 한번 간단한 거를 가져와서 그래프를 같이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같이 그거를 따라오는 식으로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생각보다 이게 빨리 끝나서. 엑셀을 하나 공유해 줄 수 있어요? 같이 하면. 그렇게요. 그 다음 시간에 그거를 같이 올려서 다 같이 그거 갖고 해보죠. 그리고 뭐 월요일부터는 본인이 직접 가져와도 돼요. 본인이 다음 주 월요일에 수업하나요? 그거를 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 날에. 공휴일이요. 공휴일이에요? 그러면 뭐 화목 해도 되고 내가 뭐 화목 해도 되고 뭐 화수목 해도 되고 뭐 일단 정해진 건 예약된 거는 일주일 내내니까 같이 상의해서 뭐 얘기하는 식으로 하고 내일 정하실 거면 저는 화수목 가겠죠. 화수목 월요일인데 그래도 되고 이게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 하는 수업이에요? 아니 지금 다다음 주까지 예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다다음 주까지 하는 수업이에요? 네, 그래서 아젠다 보면 다다음 주까지.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 3번 하고 그 다음에서 이제 쌤들 해주는 거 봐주고 그런 식으로 하려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젠다를 보면 2차 아젠다 어디 있어? 여기 있다. 네, 여기 보시면 이 3차에 이거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금방 끝났고 자 이거 여기 포토메트리 보여주고 미니스코프하고 옵토하고 뭐 이렇게 하자고 했잖아요. 옵토가 제일 나는 까다로웠어서 여기 넣은 건데 일단은 그러면 포토메트리 데이터를 하나 가져와서 같이 한번 볼게요. 아무튼 그 엑셀 하나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언제든지 해주세요. 카톡에 어디다.